절대 변비 있을 때 식이섬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장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 만성변비 환자의 68%가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한 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 그 채소와 통곡물이 오히려 우리 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변비가 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인지. 둘째, 아침에 딱 한 잔 마시면 장이 깨어나는 소금물 비법. 셋째, 식이섬유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넷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장운동 방법. 다섯째,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놀라운 힘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루틴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변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앉아서 10분, 20분 힘을 주시는 경험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겨우 나와도 토끼똥처럼 딱딱하고 작은 변만 나오시나요?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우리 세대의 만성변비 유병률이 23.7%에 달합니다. 10명 중 2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화장실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82%가 이걸 그냥 참으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걸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발표를 보면 만성변비를 3년 이상 방치한 분들에게서 대장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장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연동운동 자체가 느려지는데요. 연동운동이라는 건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변을 밀어내는 동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치약 튜브를 아래서부터 짜는 것과 같습니다. 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변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움직임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변비까지 겹치면 독소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장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은 집안의 하수관과 같습니다. 하수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나고 결국 집 전체가 오염됩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변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만성변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일반인보다 연간 2.7에 더 많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만성 피로까지 느끼시게 돼요. 고려대 병원 피부과 연구에서는 만성변비 환자의 피부 노화 속도가 일반인보다 1.4배 빠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변비가 피부 노화까지 촉진시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정숙 어르신은 텃밭을 가꾸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손주 2명을 돌보시면서 매일 밭일도 하시는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변비가 시작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시다 보니 치질까지 생겼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시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힘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속상하셨대요. 손주가 할머니 같이 놀자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셨고요. 이해되시죠? 변비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왜 변비가 생기는 건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마셔서 변비가 온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수분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물만 많이 마신다고 변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신 물은 위와 소장을 지나면서
대부분 흡수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시는 수분 중 대장까지 도달하는 양은 전체의 약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들이키시면 화장실은 자주 가시는데 정작 변은 부드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물을 차갑게 드시나요? 미지근하게 드시나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 속의 수분 유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장 안에 수분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둘째, 장 연동 운동의 활성화. 장이 스스로 움직여야 변이 이동합니다. 셋째, 자율신경의 균형. 스트레스와 수면이 장 운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변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의하면 장의 신경세포 수는 척수 전체의 신경세포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긴장하면 설사를 하고 불안하면 변비가 오는 거예요. 장과 뇌는 자율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으로는 변비를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게 됩니다. 잠을 얼마나 자는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몸을 움직이는지까지 모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변비약을 오래 드시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변비약을 1년 이상 복용한 분들의 장 연동운동 능력이 복용 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장을 움직이니까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변비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이 왜 우리 몸의 하수관이고 제2의 뇌인지 이해하셨죠? 핵심은 수분 유지, 연동 운동, 자율신경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음은 아침에 마시는 기적의 한 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변비약을 끊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제일 먼저 드시나요? 따뜻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 혹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나가시나요? 어떤 분이시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잠깐, 소금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소금은 혈압에 나쁜 거 아닌가요? 하고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소금은 적게 먹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금을 과다하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 몸의 체액 농도에 맞춘 아주 옅은 소금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맞는 생리식염수도 0.9% 소금물이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체액과 동일한 농도인 0.9%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이 일반 물을 마신 그룹보다 배변 빈도가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그룹에서 효과가 더 뚜렷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참가자 742명을 12주간 추적한 상당히 규모 있는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투압 효과입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면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이건 소금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에서는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염도와 비슷한 0.9% 소금물이 장에 들어가면 장벽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억제됩니다. 보통은 대장이 수분을 쭉 빨아들여서 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이 들어가면 장 안에 수분이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변이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드러워지겠죠. 둘째, 연동운동 촉진 효과입니다. 소금의 나트륨과 염소 성분이 장 점막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잠들어 있던 장이 깨어나면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리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금물이 장의 알람 시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전해질 균형 효과입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장 운동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공급해 줍니다.
나트륨, 염소, 칼륨 같은 전해질이 장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이것이 일반 물과 소금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을 1.8g 넣으시면 됩니다. 200ml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이고요. 1.8g이 얼마냐 하면 손가락 2개로 소금을 집을 수 있는 양입니다. 2번 집으시면 딱 맞아요. 맛은 약간 짠 느낌이 나는 정도입니다. 눈물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 온도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차가운 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장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깨워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 보통 있으시잖아요. 별도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우리 부엌에 있는 소금과 물,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제 살 필요가 없어요. 병원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마셔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빈속에 소금물이 들어가야 장이 바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하신 뒤에 드시면 음식물과 섞이면서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0ml 정도로 시작하시고 우리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이 100ml까지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처음 3일은 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3일째부터 장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2주째 되면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옵니다. 3주째부터는 습관이 되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시게 돼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영희 어르신은 교직에서 퇴직하시고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7년간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변비약을 드셔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두려우셨대요. 자식들한테 약 먹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셨다고요. 이웃들한테도 변비 이야기를 차마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침 공복 소금물을 시작하셨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왔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4일째, 5일째 계속 같은 시간에 신호가 오니까 이건 진짜다 하고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습관이 되셨고 3개월째 변비약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합창단 연습 가실 때도 배가 편하니까 노래에 더 집중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금물이 아무리 좋아도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금물의 원리와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 3가지 기억하시죠? 따뜻한 물, 손가락 2번 집은 양의 소금, 아침 공복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음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변비 해결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변비에 좋은 음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채소, 과일, 고구마, 현미밥?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낫는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연하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채소 많이 먹어야 배탈 안 난다고 어머니들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립암센터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변비 환자일 247명을 대상으로 식이섬유 섭취량과 변비 증상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의 평균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우리 세대와 비슷하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오히려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43%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운동이 약해진 65세 이상에서는 그 수치가 58%까지 올라갔어요. 10명 중 거의 6명이 더 불편해진 겁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집니다. 젊고 건강한 장이라면 이 부피가 커진 변을 힘차게 밀어내주죠. 장 근육이 튼튼하니까요. 문제는 우리 세대처럼 장 근육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히겠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운동이 느린 상태에서 변의 양만 갑자기 늘어나면 오히려 더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복통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현미밥 지어 드시고 채소 반찬 가득 해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하셨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변비가 심할 때는 식이섬유를 일시적으로 줄이세요. 채소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는 겁니다. 현미밥 대신 백미밥으로 바꾸시고 채소 반찬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장이 좀 편해지시면 그때 조금씩 다시 늘려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둘째, 대신 단백질 섭취를 약간 늘려주세요.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음식이요.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7%가 넘습니다. 거의 다 흡수되니까 장에 남는 찌꺼기가 적어요. 장에 부담을 안 주면서 필요한 영양은 채울 수 있는 거죠.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 반 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61세 신명숙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갱년기 이후 변비가 심해지셔서 매일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가득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해지시고 가스가 심해져서 수업 중에도 신경이 쓰이셨대요. 동료들 앞에서 배에서 소리가 나면 체면이 참 곤란하셨다고요. 학생들 앞에서도 불편하셨고요. 제가 식이섬유를 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아침에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운 배변 습관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잠깐 하나 더요. 버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버터가 변비에 좋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버터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네, 과다하게 드시면 물론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좋은 지방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버터라고 불리는 정제버터가 효과적인데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기버터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버터의 지방 성분이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변의 이동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수도관에 윤활유를 바르면 물이 잘 흐르듯이 기버터가 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용도 한 달에 10,000원이 안 들어요. 소금물 마시고 나서 30분 뒤에 기버터 물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식이섬유의 함정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변비가 심할 때는 식이섬유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기버터를 활용하라. 이 3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변비를 해결하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벌써 부담되시죠? 헬스장에 가야 하나, 등산을 해야 하나, 달리기를 해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체형에 맞는 동작들이에요. 아까 장은 제2의 뇌라고 말씀드렸죠? 장과 뇌는 자율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장 연동 운동이 34%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에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20분 운동이라도 아침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2.1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침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면서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부 마사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 위에 반드시 누우셔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20바퀴 정도면 됩니다. 시계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장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건너가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 흐름이 시계 방향입니다. 대장의 흐름을 따라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2분이면 끝납니다. 누워서 하시니까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의자 뒤를 잡으시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올리며 걸어주세요.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을 올릴 때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장을 직접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의자를 잡고 하시니까 넘어질 위험도 없고 우리 세대 체형에 딱 맞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깊은 호흡입니다. 이것도 운동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으시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이것을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4, 7, 8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쉽습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긴장된 장을 풀어주는 거죠. 대한스포츠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이 세 가지를 아침마다 10분간 실천한 그룹에서 4주 후 배변 빈도가 평균 73% 증가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비용은 0원이고요.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나 방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변비에 좋다고 오래 앉아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 계시면 항문에 압력이 가해져서 치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 자료에 따르면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의 치질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3분 안에 안 나오시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힘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시는 시간을 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소금물 마시고 운동하시고 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변이가 오거든요. 이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에 가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도 배변 시간 규칙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스트레스와 수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장이 제2의 뇌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장 운동이 멈춰버립니다. 마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요. 12시 넘어서 주무시나요? 그러면 이미 만성 수면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60대의 변비 발생률이 7시간 이상 수면한 그룹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62세 한상철 어르신은 택시기사로 오래 일하셨는데 야간 근무가 많으셔서 수면이 불규칙했습니다. 변비가 5년째 계속되셨는데요. 허리도 아프시고 배도 항상 불편하시고 운전할 때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규칙적으로 밤 10시에 주무시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변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약도 안 먹으시고 특별한 방법도 안 쓰셨어요. 잠만 잘 잤을 뿐입니다. 수면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하느라 스트레스를 참고 또 참으셨죠. 밤잠도 설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자, 여기까지 운동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부 마사지 20바퀴, 제자리 걷기 3분, 깊은 호흡 5번, 아침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최소 7시간 수면 기억하시죠? 다음은 우리 전통 음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변비 해소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이 장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이 물을 머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소금물이 삼투압으로 수분을 유지한다고 했죠? 마그네슘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하루 300mg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변비 증상이 47%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그네슘을 비싼 보충제로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시금치 한 줌에 약 79mg, 아몬드 20알 정도에 약 76mg, 바나나 한 개에 약 32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드시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죠. 병원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물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총 1.5리터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오전 중에 물 2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오후에 물 2컵,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드시는 것이 장에 훨씬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서 우리 발효식품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막걸리,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매일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이 평균 2.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왜 중요하냐면요, 장 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이 많으면 장 환경이 건강해지고 변도 부드러워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쁜 균이 많아지면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이 좋은 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최고의 장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비싼 유산균 제품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밥상에 김치하고 된장찌개만 잘 어울려도 충분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다는 음식을 한꺼번에 다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청국장, 오늘은 유산균 제품, 내일은 식이섬유 보충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장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장은 천천히 변하는 기관이에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는 소금물만, 다음 주에 운동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 발효식품을 늘리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장이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되면서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세대는 인내심이 강하잖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드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신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만 드시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해요. 커피 한 잔 드시면 물도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산균 보충제에 수만 원씩 쓰는데 우리 세대는 김치 한 접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청국장은 효과가 뛰어납니다. 대한발효학회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에 포함된 바실러스균의 양이 일반 유산균 제품보다 4.7배 많다고 합니다.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필요한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냄새가 좀 강하긴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강하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마그네슘과 발효식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꼭 아셔야 할 중요한 경고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변비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초기 환자의 37%가 처음 증상을 단순 변비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숫자예요. 10명 중 거의 4명이 암의 초기 신호를 그냥 넘긴 겁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3%가 넘지만 3기 이후에 발견하면 그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배변 습관이 변했을 때, 평소에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변비가 시작되었거나
반대로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날 때요. 이런 변화가 3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을 때, 특별히 식사를 줄이시지 않았는데 한 달에 3kg 이상 빠지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변에 피가 보이면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질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릅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배변 습관 변화, 체중 감소, 혈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한번 받으시는 게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50세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장폐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이 물리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가 나타납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도 안 나오고 변도 안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병원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들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꼭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니까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마시기. 물 200ml에 소금 손가락 2번 집은 양. 30초면 됩니다. 세수하시기 전에 공복에 드세요. 둘째, 소금물 마신 후 복부 마사지 20바퀴, 제자리 걷기 3분, 깊은 호흡 5번, 합쳐서 10분이면 됩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셋째, 식사 때 발효식품 꼭 한 가지 올리기. 김치든 된장이든 청국장이든 뭐든 좋습니다. 우리 밥상에 원래 있는 것들이니까 별도로 준비하실 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돈 안 들고 시간도 15분이면 충분하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하실 때는 식이섬유를 줄이시고 단백질을 늘려주세요. 기버터 한 숟가락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7시간 이상 주무시고요. 이 루틴의 효과는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3일은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지나면 작은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2주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철수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를 즐기시는 분인데요. 3년간 변비로 골프 라운딩 때마다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동반자들한테 화장실 자주 간다고 민망하셨대요. 체면이 참 곤란하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매일 아침 규칙적인 배변이 돌아왔고 지금은 골프도 편하게 즐기신다고 합니다. 주변 골프 친구들한테 비결을 물어보더래요.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라운딩 나가신다고요. 아내분도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좋아하시고 손주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아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장 속 수분을 유지하고 잠든 장을 깨워줍니다. 둘째, 변비가 심할 때 식이섬유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기. 교통체증난 도로에 차를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장이 약할 때는 부피를 줄여주는 것이 답이에요. 셋째, 아침 10분 장운동과 밤 7시간 수면, 복부 마사지 20바퀴, 제자리 걷기 3분, 깊은 호흡 5번,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습관 변화, 체중 감소, 혈변,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 습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 가족 앞에서 당당한 건강,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강, 남들한테 비결을 물어볼 정도로 좋은 건강,
비싼 약 없이 병원비 걱정 없이 유지하실 수 있는 건강,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총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이고 집안의 하수관입니다. 변비를 방치하시면 독소가 온 몸에 퍼지고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종이컵에 소금 손가락 2번 집은 양, 그 다음 복부 마사지 20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의자 잡고 제자리 걷기 3분, 깊은 호흡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를 5번 반복, 총 10분입니다. 식사 때는 발효식품 하나 올리시고 단백질 챙기시고요. 변비가 심하실 때는 식이섬유를 반으로 줄이세요. 밤에는 7시간 이상 주무시고요. 화장실에서는 5분 이상 앉아 계시지 마시고 힘도 무리하게 주시지 마세요. 배변 습관 변화, 체중 감소, 혈변 이 3가지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있는 소금과 물, 그리고 우리 밥상에 있는 김치와 된장,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고, 건강해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번 달 변비약값 아끼시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하나 더 챙겨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주변 분들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